있잖아 다음 생에는 최아영 1장 잃는 행복 쓰는 기쁨 11페이지 삭 김동인 작 붉은 산 오죽하면 살기라 했을까.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며 독한 기운이 흐르는 데다 코털이 길게 튀어나와 있고 게다가 교활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디로 보나 근접치 못할 놈으로 보인다. 대략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사람은 단편소설 붉은 산에 등장하는 삭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의호라는 사람이다. 출신도 고향도 알 길 없는 그는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만주의 어느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행여 이 마을 사람들 중 그 누구라도 몹쓸병에 걸리게 되면 에이, 이놈의 병, 살칸트로 가버려라 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악명을 알만했을 일이다. 그 마을에 송첨지라는 조선인 소장농, 노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그의 소출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만주인 지주에게 죽도록 두들겨 맞은 후 죽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분개하여 따지러 가자고 난리를 쳤지만 정작 누구 한 사람 지주 앞에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살기에 내고 말았다. 그렇지만 결과는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채 마을 어귀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이 살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살은 숨이 다 넘어가는 소리로 붉은 산과 흰 옷이 보고 싶다고 말하며 애국가를 불러달라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어버리고 만다. 나는 최근 어떤 일을 계기로 기억조차 희미한 붉은 산을 읽고 나서 30년도 더 지난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되었다. 늦깎이 대학 시절 부산에서 가까운 밀양 얼음굴로 곽별 여행회를 갔을 때 생긴 일이었다. 캠프파이어를 마치고 무수히 쏟아지는 별들을 각자의 가슴에 받아 품고 각 조별로 흩어져 취침에 들어가게 되었다. 새내기인 우리들의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짙게 내려앉은 산 그림자가 강물 위를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낯선 환경이어서 쉽게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무렵 다급하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그 아이의 걸음보다도 더 빠르게 텐트를 먼저 밀치고 들어왔다. 동급생 중 한 명이 헉헉거리며 말한다. 이 동네 마을 청년들과 시비가 붙어 곧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다며 얼른 가보라는 것이다. 동급생들보다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 것이 이유가 되었을 텐데 하여간 얼떨결에 중재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고 있던 현장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씩씩하게 파고 들어갔던 것 같다. 그때만 하여도 나는 극도로 소심한 편에 속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나는 어수선하게 서 있는 학우들에게 간단한 먹거리와 음료를 챙겨오라고 했고 뻣뻣하게 버티고 서 있는 마을 청년들에게 안기를 권하며 나긋나긋하게 말문을 열어나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지만 아무튼 뺀질뺀질한 도시 아이들에 대한 산골 아이들의 이유 있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는 일정 성공을 한 것 같았다. 마침내 잘 지내다 가라는 마을 청년들의 인사말을 뒤로하며 우리 모두는 다시 편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방금 전소란을 야기한 남학생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서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키는 멀대같이 크고 야위었으며 피부는 아주 기분 나쁜 갈색 톤이었다. 눈은 들개처럼 번득였고 머리카락은 물을 들이다 실패를 하였는지 너저분하게 탈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 등배가 붙은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반쯤 집어넣은 채 목을 앞으로 쭉 내밀어 건들거리곤 하였다. 수업 태도가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에게도 늘 불순한 태도를 보이곤 했다. 어디로 보나 비호감으로 비치는 것이 보다 조금도 덜해 보이지 않는 고약한 인상이었다. 단지 다른 학우들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부학회장을 맡고 있었던 나는 이 불량스러운 아이가 나와 같은 반인 것이 실업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다. 그러니 제발 시야에서 좀 사라져 달라고 볼 때마다 주문을 외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일어난 소동으로 인해 불가분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는 그 아이를 위한 대화였다기보다 이 모든 불상사를 기도 교수님 모르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다행하게도 그 아이는 나의 존재 역할을 잘 응해주었으며 이참에 학교 생활도 좀 더 멋지게 잘해보자며 의기투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도 이 아이를 보다 더 따뜻한 눈길로 대해야겠다고 속다짐을 하며 잠을 재촉했던 것 같다. 일어나라. 모두 일어나. 최아무개가 죽었다. 뿌옇해동이 터오기 시작한 강모래밭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전후 사정을 다 듣고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극심한 후회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차라리 어젯밤에 일어난 소동이 크게 번지도록 내버려둘 걸. 그리하여 파출소 신세라도 지게 되었다면 그 아이가 이른 아침에 수영을 한다며 강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을 것을. 20살에서 멈춰버린 그 아이의 눈동자가 오랫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나도 이었을 수 있었을 것을. 고인의 아름다운 환생을 기도합니다. 이상은 있잖아 다음 생에는 저희 수필집 중에서 제1장 살기라는 제목으로 쓴 수필입니다. 이 내용은 김동인 작 붉은 산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고 적은 수필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